ceasefire as well. Thank you. Is that it? 우리 I think 한국 there's one more question over there. 예, 우리 여성 기자들은 뭐 손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앞서 보신 장면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여러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늘 노심초사하곤 하죠. 문재인이 이번엔 또 어떤 사고를 쳐서 우리 국민들을 창피하게 할까? 문재인이 또 어떤 결례를 범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수치스러움을 안겨줄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은 한미공동 기자회견에서 난데없이 여성 기자를 찾는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여성 기자가 질문을 해야 대답이 더 솔솔 잘 나오기라도 하는 건지 성차별도 참 정도껏 자리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한미 공동기자회견장에서까지 이런 황당 발언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자를 여성 기자라고 남녀를 구분해서 지칭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정상회담에선 어색한 광경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인종 성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구분이 아닌 차별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바이든 외 다른 기자들 눈엔 충분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런 무식한 발언에 미국은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 와중에 피아노 연주로 문재인에게 아부를 떨어댔던 박경미처럼 문재인을 두둔하고 나선 민주당 여성 의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여성운동가 출신이자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이 여성 기자를 찾은 데 대해 남성 중심적 사회 질서를 의식하면서 여성에게 발언권을 주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인숙은 한미공동기자회견 현장이 남성 중심적이라고 느꼈던 것일까요? 현재 미국이 과거 우리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이 여성 기자를 찾는 발언과 관련해 작지만 아주 소중한 메시지였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권인숙은 또 소중한 메시지로 포장하고 앉아 계시네요. 권인숙 의원은 당시 상황을 다룬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제목을 보고 대통령 발언이 고무적이라고 느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발들이 당황한 듯 행동했다고 하면서 여성 무대를 대놓고 하면 성차별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난했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질문 중 첫 번째를 남성 기자가 했던 상황에서 나머지 질문을 여성 기자가 하면 좋겠다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행동은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며 어떤 자리에서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통치자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또 무엇보다 여성만 나오면 성차별, 젠더 갈등을 들고 나오는 언론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며 대립을 부추기는 일을 정말이지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권인숙이가 하셨네요. 미국 문화에도 어긋나는 부끄러운 짓을 문재인을 여당 의원들이 감싸고 도는 일, 정말이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을 비호하고 나선 권인숙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런 덜 떨어진 쓰레기들이 국회의원질을 하고 자빠졌다. 저게 잘한 짓이란 말인가? 남자든 여자든 질문하면 그만이지. 뭘 콕 집어서 여자 기자를 찾아. 아줌마, 뭘 좀 알고 떠드세요. 우리나라에서나 여기자라고 하지 미국은 그냥 기자예요. 남기자, 여기자 이런 구분 없이 그냥 기자라고. 이런 상황에 여기자라고 했으니 라는 작지만 소중한 메시지를 권인숙에게 남겼습니다. 유튜브가 러시아판 미국 폭스뉴스를 표방하는 방송 차르그라드 TV와 벌인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1,440조 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튜브는 러시아 시장에선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달 유튜브가 차르그라드 TV 채널을 차단한 조치는 해당 방송사 소유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차르그라드 TV 유튜브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차르그라드 TV 소유주는 러시아 올리가르히 중 한 명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콘스탄틴 말로페예프입니다.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내에 존재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르그라드 TV가 유튜브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고 유튜브는 지난 19일 항소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소가 확정되면 유튜브가 차르그라드 TV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은 우리 돈으로 약 1,44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유튜브 모 회사인 알파벳의 시가총액 약 1,74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유튜브가 푸틴의 최측근 채널 한번 건드렸다가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문재인이 고위공직자 후보로 고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차량 압류를 즐기는 걸까요? 차 한 대가 압류돼도 끌고 다닐 차가 하도 많아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김호수도 세금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차량을 압류당하고도 국회엔 거짓말을 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세금 납부를 안 한 것도 문제인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거짓말을 한 사실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후보자 및 가족 중 각종 범칙금,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김호수 측이 제출한 차량 등록 원부에 따르면 김호수는 지방세 체납으로 올해 1월 19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차량이 압류되자 세금을 내셨나 봅니다. 김호수의 차량 압류 경력은 2001년에도 있었습니다. 김호수는 2001년 2월 13일 부산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차량을 압류당했고 약 20일 뒤인 3월 5일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씩이나 압류를 당했었는데 김호수는 번데기를 한 바가지 먹은 것 마냥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댄 것입니다. 김호수 측은 24일 착오로 잘못 답변했다,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차량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착오로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넉 달 전에도 차량을 압류당했으면서 압류 사실을 알지 못했다니 김호수 머리가 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김호수는 검찰총장 되기 전에 병원에 먼저 가서 뇌 촬영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